KBS 탐사 취재팀이 지난달부터 제주관광대학교의 비위 실태를 연속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어렵고 복잡한 뉴스를 쉽게 풀어드리는 친절한 뉴스에서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문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제주관광대학교 도내 세계 사립대학 가운데 한 곳입니다. 어떤 문제들이 있었는지 살펴볼게요. 처음 보도한 내용이 총장 아들의 채용 비위였죠. 네, 맞습니다. 지난달 총장 아들이 조건 미달임에도 서류 심사를 통과해 결국 관광대 교수로 채용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가 이 같은 사실을 지적하자 학교 측이 올해 초 교원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총장 아들의 교원 지위를 인정하고 정상 근무하고 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당초 서류 심사에서는 떨어져야 할 사람을 채용한 뒤에 이게 이제 문제가 되니까 인사위를 열어서 교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다시 보장을 해준 거죠? 그렇습니다. 네. 이럴 경우에는 통상 학교가 먼저 나서서 채용 과정을 바로 잡고 재공고를 하던 그런 식의 움직임이 있어야 했는데 인사위를 통해서 총장 아들의 지위를 인정하면서 문제점이 발생을 한 거죠. 인사위를 통해서 교원으로 인정한 사례는 총장 아들이 처음이었다고 합니다. 물론 첫 단추 자체가 잘못 깨어진 게 문제였고요. 당시 학교 측은 행정 절차상의 문제라고 해명한 바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보도 이후에 그 후는 어떻게 됐나요? 보도 이후에 사직서를 제출했다고 들었는데요. 사직서를 제출을 한 거예요? 네, 교수가요. 네. 아들이 되겠죠. 네. 그런데 조금 전에 확인을 해봤는데요. 오늘 학교 측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서 사직 처리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두 번째 문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베트남 어학연수생 70여 명이 기숙사에서 지내다가 이제 외곽지로 쫓겨났어요. 근데 쫓겨난 그곳 알고 보니까 총장 소유의 리조트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난해 베트남 어학연수생 70여 명이 관광대 기숙사에 살다가 영문도 모른 채 애월읍 상가리에 있는 한 리조트로 쫓겨났습니다. 당시 학생들은 중국인이 들어와서 나가야 된다. 베트남 학생들이 기숙사를 더럽게 산다라는 이야기를 관리자 측으로부터 들었다고 합니다. 이유라고 내놓은 것들도 듣자 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건 뭐 학생들의 문제가 아니라 학교에서 이제 관리 차원의 문제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죠. 어쨌든 학생들은 한국에 오기 전에 기숙사에서 살기로 하고 온 거니까요. 예. 그리고 실제 계약서에도 기숙사 비용이 포함이 돼 있었거든요. 네. 결국 명확한 이유도 모른 채 그 리조트로 옮겨졌는데 확인을 해보니까 이곳이 관광대 총장 일가가 소유한 리조트였던 겁니다. 네, 또 그 주변에 편의시설도 없고 굉장히 불편했다고 하는데 얼마나 좀 주변 환경이나 시설이 열악했나요? 일단 기본적으로 버스가 잘 다니지 않고요. 네. 뭐 주변에 마트나 편의시설도 하나 없었고 특히 대도로에서 내리면 800m 가량을 걸어서 올라가야 도착할 수 있는 네, 지금 그런 이 어두운 곳이었는데요. 길인 거죠? 예, 네네. 맞습니다. 또 밤에는 가로등이 없어서 굉장히 무섭고 겨울에는 눈도 많이 와서 불편했다고 합니다. 특히 공용 주방에서 스스로 밥을 해 먹어야 했다고 하는데요. 네. 학생 중 한 명은 뭐 20kg짜리 쌀을 들고 올라가는 걸 한번 상상을 해봐라. 라고 저희한테 이제 반문할 정도였습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화면으로 보기에도 굉장히 어두워서 밤에는 정말 다니기 힘들었겠다 싶습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교통편이 또 불편했을 것 같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거를 총장 일가가 무상으로 빌려준 건 아닌 거죠. 그렇죠. 확인을 해보니까요. 예. 임대료 명목으로 보증금 1억, 연세 5천만 원, 그리고 수리비 6,500만 원 등 2억 원이 넘는 교비가 총장에게 지급이 됐습니다. 네. 학교 측은 학생들을 위해서 시설을 개선하고 또 주변의 단체로 학생들을 받을 곳이 없어서 총장에게 건의를 해서 학생들을 이주시킨 것이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네, 뭐 명확한 이유도 없이 기숙사에 있던 베트남 학생들을 외곽지로 옮기고 또 그곳에 2억 원 넘는 교비가 지급됐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총장 일가의 리조트였다. 근데 이제 해명이 또 부득이하게 이곳밖에 구할 곳이 없었다. 이게 해명인 거죠? 그렇죠. 네네. 뭐 어디까지는 학교 측 해명이고요. 예. 뭐 지난해 뭐 연동이나 노영동에 있는 뭐 10여 분 거리에 위치한 곳에 충분히 네. 구할 수 있는 숙박업소는 많았고요. 근데 중요한 건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랑 이 등기부등본을 확인을 해보니까요. 네. 그 리조트가 농어촌 정비법에 따라서 승인받은 관광농원 숙박시설이었습니다. 관광농원 숙박시설이면 애초에 기숙사로도 활용할 수가 없는 곳 아닌가요? 그렇죠. 그런데 학교 측은 이 규정을 몰랐다고 지금 이제 해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네. 그러다 지난해 제주도 감사위원회 감사에서 기숙 사실이 적발이 됐습니다. 네. 결국 곧바로 학생들을 제주시 연동 원룸으로 모두 이주시켰고요. 2억 원이 넘는 교비는 지난 7월까지 김성규 총장이 모두 반환한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김 총장은 공식 인터뷰는 모두 거절을 했고요. 사적 이득을 취할 목적이 없었다.
또 세심함이 부족했다는 입장을 서면으로 전해왔습니다. 네, 구할 곳이 없어서 부득이하게 이쪽으로 했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불거지니까 바로 연동의 원룸으로 또 옮겨졌군요. 인권 침해 논란도 불거졌습니다. 외국인 어학연수생들의 여권과 신분증, 이들에게 이제 신분증이 외국인 등록증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걸 학교가 또 보관을 했어요. 압수하듯이 그렇죠. 네. 보관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이 문제도 저희가 베트남 어학연수생들을 취재하는 과정에서 확인을 했는데요. 예. 보증금 200만 원을 주거나 제주에 친척이 있어야만 돌려받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뭐 입장 바꿔서 저희가 다른 나라 갔는데 여권이나 신분증 없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죠. 이 신분증인데요. 아르바이트도 뭐 이게 없으면 또 불법으로 해야 그렇습니다. 되잖아요. 그런데 신분증 자체가 또 개인의 권리이고 이거를 보증금을 건다는 것 자체도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거기다가 좀 갑자기 궁금해지는 건 왜 이 보증금을 200만 원으로 200만 원. 했을까요? 이게 물어보니까요. 그 한 학기 등록금 정도로 예. 이제 정했다고 얘기를 그 들었어요. 친구들의 굉장히 큰 돈일 텐데요. 그렇죠. 베트남 학생들은 굉장히 큰 돈입니다. 네네. 외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여권, 신분증 압수 행위, 이거는 출입국관리법 위반이 아닌가요? 이게 맹점이더라고요. 예. 저희가 확인을 해보니까 출입국 관리법에서는 채무나 취업 계약에 의해 신분증 제공을 강요했을 때에만 처벌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학생 관리 목적이라고 하면 처벌이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제도 개선이 시급한 사안이고요. 그리고 이에 대해서 학교 측은 범죄 노출이나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서 2017년부터 이렇게 관리해 오고 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또 여권이나 신분증 압수한 행위가 출입국관리법 위반은 아니다. 이렇게 그렇습니다. 볼 수 있는 거군요. 앞으로도 속보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절한 뉴스 문준경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